자, 그러면은 저 과학에서는 상상력이 정말 의미가 없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뉴턴은 나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의 모든 연구는 경험과 실험과 수학에 기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 그림은 뉴턴이 했던 유명한 실험인 프리즘 실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즘 실험은 뉴턴이 대학생일 때 패스트가 돌아서요. 확사병이 돌아서 대학이 휴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내려와 있었는데 그때 했던 실험입니다. 실험 자체는 어렵지 않은 실험이에요. 방을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벽에다 한 요만한 구멍을 뚫습니다. 동그란 구멍을 뚫고 거기서 이런 빛을 받습니다. 벽으로부터. 그리고 그 앞에 작은 프리즘 하나를 갖다 댑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쭉 나가면서 벌어져서 저 끝에 있는 벽에 이런 형태의 길쭉한 스펙트럼을 만듭니다.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라고 알고 있는 그 스펙트럼의 모양을 만듭니다. 자, 뉴턴은 왜 벽에 뚫어진 구멍은 동그란데 동그란 빛이 들어왔고 그 빛이 프리즘을 통과했는데 왜 저쪽 벽에 길쭉한 스펙트럼이 만들어졌나 라는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프리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동그란 형태의 빛이 저쪽 벽에 길쭉하게 이런 스펙트럼을 만들었나.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사람이 있나 찾아봅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오히려 이전에 여러 가지 광학 이론들을 보는 이 현상을 설명을 못합니다. 이 현상과 좀 모순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뉴턴은 결국 설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어떻게? 이 색깔이 원래 다 백색광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백색광은 색깔이 눈에 보이질 않죠. 태양빛 같은 그런 백색광은 아무 색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프리즘을 통과한 뒤에 벌어진다는 거죠. 자,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의 광선들이 동그란 모양의 광선들이 원래 하나로 합쳐져 있다가 쭉 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 스프링 장난감 혹시 아세요? 이렇게 스프링 쌓아놨다가 이렇게 하면 계단 내려가는 장난감. 그 스프링을 이렇게 쌓아놨다가 옆으로 이렇게 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밀면 쭉 밀리겠죠. 네, 그런 식입니다. 빛이 들어왔는데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이렇게 밀려서 쭉 펴지는. 네, 쭉 펴져서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긴 스펙트럼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합쳐지면 색깔이 없어집니다. 백색광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색깔은 그 이전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빛이 변형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백색광 안에 저런 색광들이, 단색광들이 다 들어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저 단색광 각각은 이 프리즘을 만드는 유리에 대한 굴절률이 다르구나. 빨강 같은 색깔이 덜 꺾이고 보라가 가장 많이 꺾이는구나. 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근대적인 빛과 색깔에 대한 이론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보이는 이런 위에 보시는 스펙트럼에서 이런 생각을 한 것. 이거는 다 보입니다. 위에 것들은. 이거는 안 보이는 거죠. 뉴턴의 상상입니다. 뉴턴은 자기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상상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영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비인후과 의사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소리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당시 소리는 파동이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소리는 공기 중을 파동, 이렇게 진행하는 파동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소리에 대해서 한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소리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개의 소리급새를 갖다 놓고 동시에 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리를 크게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소리를 아예 못 들어요. 예, 왜냐하면 소리의 그 파동이 상쇄되는 지점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예, 간섭이라는 현상인데요. 파동 두 개가 간섭이 됐을 때 어떤 부분은 더 커지고 어떤 부분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영이 공부를 하다가 이거 재밌다. 근데 혹시 그러면 빛은 입자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소리가 이런 간섭 현상을 보이면은 빛도 비슷한 현상을 혹시 보이지 않을까?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실험을 해봅니다. A, B에 작은 구멍 두 개를 뚫습니다. 작은 구멍 두 개를 뚫고 그쪽에서 빛을 비칩니다. 빛이 입자라면은 A를 통해서 온 빛은 이쯤 올 거고 B를 통해서 온 빛은 뭐 이쯤 올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나타나고 이 스크린에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다. 어느 지점은 빛이 밝게 보이고 어느 지점은 아예 시커멓게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이 생기고 또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간섭 패턴이 나타납니다. 뭘 의미하냐? 빛이 입자가 아니구나. 빛이 입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뉴턴이었거든요. 그 권위가 100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토마스 영이 아니다. 네, 소리에 대한 연구로부터 유비적으로 상상을 한 것입니다. 빛도 그렇다면은 이런 현상이 보일 것이다. 실험을 하니까 보였습니다. 빛의 입자론이 역사의 커튼 뒤로 사라지고 빛의 파동론이 다시 등장하던 서곡을 알렸던 실험입니다. 마이켈 파라데이는 현대 장론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공간 중에 에너지가 있다. 장이 영어로는 field라 그러는데요. field가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아주 초기의 인물이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석을 갖다 놓고 그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면은 저런 모양의 뭐 자기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패턴들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장은 관찰이 안 돼요. 저런 식으로. 전기장은 관찰이 안 되는데 파라데이는 저런 자기장의 존재로부터 전기의 경우도 비슷한 형태의 역선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다면은 전기와 자기가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이 이제 후대 과학자들에 의해서 장론, 전자기학의 장론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상상력, 과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어떤 종류의 시각적 상상력,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이해를 하는 유비적인 그러한 상상력. 한 분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분야에서 알고 있는 것들과 결합시켜 보려고 하는 어떤 연관적인 그러한 상상력.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예술만이 아니라 과학 연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과학에서의 상상력의 역할을 이렇게 재조명함으로써 과학과 인문학이 혹은 과학과 예술이 별개의 인간 활동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고 밀접하게 상호 좋은 의미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학문 분야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영국의 시인 존 키츠는 진리와 아름다움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Beauty is truth, truth beauty. 아름다움은 곧 진리이고 진리가 곧 아름다움이다. 오늘 첫 강의 이성과 상상력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된 아름다움과 진리 사이의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달을 보고 6장의 스케치를 남겼습니다. 자, 갈릴레오가 무엇을 봤을까요? 이 생각이 2000년을 거슬러 오던 달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왜 해리엇이 보지 못했던 것을 갈릴레오는 봤던 것 같아요.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비밀 중에 하나는 예술입니다. 과학과 예술 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어떤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차이만을 주목을 하면은 사실은 과학과 예술은 접점이 거의 없습니다. 네, 만날 수 있는 이유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